지방세포와 암세포는 거의 무제한으로 분열, 번식합니다. 그렇다면 락토페린이 지방세포와 암세포 억제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 제가 이 풍선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노란 풍선을 내장지방세포로 가정을 하고요. 이 펌프에서 영양분을 공급하면 빨대가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혈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먹으면 보시는 것처럼 지방세포가 커지게 됩니다. 이때 락토페린이 영양 공급로를 차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지방세포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생혈관을 차단시켜주면 지방세포의 크기도 줄여줄 수가 있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락토페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암세포 역시 악성세포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사멸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세포에 락토페린을 주입하자 지방 조직의 무게, 지방세포의 크기 감소를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서는 락토페린을 투여한 분에서 장감막 내장 지방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체중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락토페린을 섭취하게 했더니 4주 만에 체중 감소가 확인됐고요. 8주 후에는 내장 지방 면적이 14.6 제곱센티미터, 즉 12.4% 감소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중은 1.5kg, 체지방 0.6kg, 허리 둘레는 4.4cm, 엉덩이 둘레는 2.6cm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락토페린 섭취가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의 최대 고민이라 할 수 있는 요요 현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락토페린을 선택하실 때는 장용성 락토페린인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락토페린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산이나 담즙산에 녹지 않고 장까지 무사히 도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장까지 살아남은 장용성 락토페린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내장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용성 락토페린이 최대 62%까지 지방 축적을 억제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각설탕을 락토페린으로 가정하고 물병을 우리 몸속의 위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용성 기능의 유무에 따라 과연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장용성 기능이 없는 경우엔 위에서 바로 녹아 없어진 반면 장용성 기능이 있는 경우엔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 장용성 락토페린에서 지방세포 분화율의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고콜레스테롤 식단을 유도한 동물에게 8주간 락토페린을 투여했더니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죽상동맥 경화증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병을 유발하는데요. 락토페린이 인슐린 반응을 개선시켜서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밀접한 지방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락토페린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락토페린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식약처의 기능을 인증받은 원료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산부나 수유부, 또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